여러분 최근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법안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이 DMZ 법안이 왜 정말 위험한 법안인지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MZ 법안은 유엔군 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출입 통제 권한을 통일부 등 한국 정부가 나눠 가지고 여기에 학술, 연구, 관광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민주당의 주장은 그렇지만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DMZ 법안은 말 자체로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근데 유엔군 사령부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로 정전협정에서 그 DMZ 안에 있는 민간 행정 및 출입 통제는 유엔군 사령부에 있다고 정전협정 때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져 왔고, 그래서 DMZ 안에서의 사실 민관 활동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또 두 번째로 DMZ 안에 지뢰 등 위험수단이 많습니다. 또 지뢰가 지금 매년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요. 북한 정권이 계속 지뢰를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DMZ 안에 지뢰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인들이 모르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개발 자체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만약 정말 거기에서 사고가 나거나 또 어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유엔군 사령부한테 책임 소재가 있어요. 한국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떠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DMZ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바로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북한의 지령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5년 전부터요. 근데 어떤 시작을 했냐면 바로 2021년에 미국에 있는 그 문재인의 이제 고등학교 후배인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의회에 로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민주당 의원 브래드 셔먼이라고 하는 민주당 캘리포니아 의원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법안이라고 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이제 공동 발의가 안 되면요, 사실 법안이 죽어버리거든요. 이 논의조차 못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 인물을 한 명 포섭을 해서 양당 체제로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만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법안이 사실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2021년에도 법안을 제안하고 2023년에도 제출을 하고 지난해죠. 2025년에도 3회 연속 법안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미국은 2년마다 이제 의원들이 바뀌고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연도가 2년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지난해까지 3차가 된 겁니다. 아마 내년 27년에 또 발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 평화법안의 골자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정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바꾸고 나아가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평양과 미국이 직접 소통하게 하자, 이런 것이고요. 셋째는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평양 방문, 북한 방문에 대한 여행 제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떠나서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 평화법안의 목적입니다. 정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바꾸고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결국은 나가서 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은 자신들은 미군 철수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이야기하면은 법안에 서명하는 의원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3차 동안에 사실은 한 번에 할 때마다 50명 미만의 의원들이 다 동원이 돼서 서명을 하는데 주로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동참을 하죠. 그리고 공화당 의원은 아까 말했듯이 딱 한 명인데 그 공화당 의원이 바로 앤디 빅스라고 하는 이 중진 의원입니다. 공화당에서도 이름이 좀 있는 분이시고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분과 만나서 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사진도 띄워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그분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한반도 표방화 법안이 위험한 법안인지, 왜 이것이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지.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도가 이겁니다. 미국의 세금이 해외에 많이 쓰는 걸 원치 않는답니다. 두 번째는 만약 전쟁이 난다면은 미군의 젊은이들이 피를 뿌리면서 남의 나라를 방어해 주는 것에 대해 너무 피를 많이 흘리기 원치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은 부강한 나라고 자체적인 국방력이 있고, 그래서 미군의 그 피해를 축소하고, 그래서 미군 철수가 돼도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법안을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미국의 하원 의원들 또 의원들의 사무실에 연락을 하고 미팅을 가졌어요. 제가 보기로는 한 20개 넘게 그런 미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 법안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철수되면 한반도에 전쟁 날 거는 그 사람들도 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 정권이 저렇게 위협하고 독재 정권이 인권 만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미국의 공화당 주류라든지 심지어 민주당 주류에서도 이 평화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다 이제 서명하신 뭐 거의 5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평화 법안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평화 법안을 마치 이걸 해야 남북 간에 공존하고 평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평화라는 말 자체에 속아서 그냥 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평화 법안을 지금 3회까지 했는데 미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이거를 아예 한국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기네가 입법 권한을 장악하고 있을 때 아예 법안을 통해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을 줄여버리자. 바로 이겁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통제하는 DMZ 구역을 평화 공간인 것처럼 만들어서 자,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위협이 없다. 그리고 DMZ 자체도 이미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북한과 더 교류를 위해서는 이 정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바꿔야 된다. 또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우리가 남북 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 프레임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평화협정까지 바꾼다면은 결국은 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전쟁도 끝났고 평화도 맺어졌고 그럼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한국 정부가 미군이 철수한다고 주장을 하면은 미군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뭐 미의회도 있고 대통령 의지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한국 국민들과 한국 정부가 나가달로 요청을 하면은 미군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엔사는 해체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순간 유엔군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를 노리고 지금 이 DMZ 법안을 대한민국 여당이 발의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 미군 철수 안 한다. 미군 철수를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민주당에서조차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눈속임 민구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정전협정 목소리가 나오면은 바로 또 미군 철수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오게끔 북한의 지령과 함께 민주당의 정북 세력들이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여론을 형성하고 미군 철수가 돼야 DMZ에서 평화가 오고 또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미군 주둔의 그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미군이 철수가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사나 베트남이 73년에 평화협정, 파리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75년에 그냥 공산 베트남이 된 것처럼 결국은 공산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 뭐 제 영상 댓글도 보고 또 다른 데 이제 영상들도 보면은 본인들도 그렇지 않대요. 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데요. 단순히 그냥 북한하고 좀 잘 지내보자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평화협정도 해야 되고 북한과 교류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북한이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말을 듣고 평화협정하고 평화적으로 지내겠다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평화적으로 지내는 순간 북한도 또 정당성을 잃게 돼요.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바로
남한의 미국의 침략을 막고 남한을 자기네들이 수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화협정 되면 북한도 자체도 이 핵개발이라든지 무기개발에 대해서 정당성을 잃기 때문에 무조건 남한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평화협정 되면은. 그런데 이거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단순히 정말 우리가 공전 안 하고 남한을 공격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할까요? 남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이게 핵무기만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EMP탄, 생화학무기, 사이버 교란전, 인프라 혼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남한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가한다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현 정부 같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들과 싸우려고 할까요? 저는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자신들의 안전이 우선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반도 미국의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든지 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DMZ 법안에 대해서 매우 경각성을 가지고 잘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정말 막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이 DMZ 평화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경각성을 가지고 이 민주당의 정복 행동 그리고 북한을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질책하고 비판하고 경고를 날려야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